자, 이번 시간에 또 설명드릴 내용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공동주택에서도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통해서 법인세를 상당 부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교나 또는 학술, 교육, 연구단체 등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산이 있을 것이고 또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목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종교나 학술, 교육 단체들이 목적 사업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익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목적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그 교육 사업을 하는, 장학 사업을 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 그 얻은 임대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장학 사업,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만 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익 사업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세금을 다 부과하게 된다면, 비영리 법인이 이 목적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가 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이 이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세금을 상당히 절감시켜주는 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제 통해서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해서 결산상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결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이라고 해서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이제 기재하는 경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사항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에 이제 지출하기 위해서 해당 비용을 회계장부, 결산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과연 이제 결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자 소득 금액의 100% 해당액, 그리고 이자 소득이 아닌 그 외 소득의 50%까지 이것을 한도로 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배정 과목을 써서 해당 법인의 결산 장부에 반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적립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세금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세율 10%입니다. 10%.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득의 50%를 경감시켜주고요. 어떤 소득은 100%까지 경감을 시켜줍니다. 100%까지 경감을 시켜주면 최소한 소득 금액의 50%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적인 세율은 10%인데 50%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궁극적인 실효세율,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 세율은 10%가 아니고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기존에 10 내야 될 것을 세금을 5밖에 내지 않는다면 이 효과는 상당히 큰 거죠. 자,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입 5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율 10%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지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 50%만큼은 비용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법인세율 10% 곱하면 2,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50만 원. 보시면 500만 원 내야 될 것을 2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자, 이와 같이 결산조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상에 회계장부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이제 기재를 해서 비용 처리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받는 것 같은 제도이고요.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이 절반 또는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그와 같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신고조정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조정사항이 결산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왜 이 조건이 들어가냐 하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결산장부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을 하면 한정의견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서 한정의견이 나와서 그와 같은 경우를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신고조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신고조정제도의 첫 번째 요건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해서 받든 원치 않아서 받든 간에 아무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조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세무조정계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계산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세무조정계산서라고 책자 받으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익처분으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 처분되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신고조정 제도입니다. 신고조정 방식입니다. 결국 이제 신고조정 방식은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인들이 신고조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어떤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죠. 어린이집 임대료 500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입 200이 발생했고요. 장충 이자 수익 100이 발생했고 검침 수익 150이 발생해서 관리외 수익 950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관리외 비용으로서 세무대행수수료 100이 발생을 했고요. 예치이자 전입액 100,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150, 법인세 비용 30 해서 총 관리외 비용 380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시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이자소득금액의 100% 해당해. 이자소득금액 여기 있죠. 이자소득금액. 따라서 100의 100%, 결국 100이죠. 100만큼 송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 나머지 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500, 200, 150 가산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들, 세무대행수수료, 공인인증서 수수료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 이 전체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소득금액의 50% 해당해.
그래서 300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100과 이자소득 아닌 기타의 소득 300 두 가지를 합산해서 총 400만큼 송금으로 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송금으로 산입하면 저 400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